여러 우주론들 중엔 우리 우주가 컴퓨터나 시뮬레이션이라는 파격적인 이론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다중 우주들의 존재 모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부활할 거라는 이론도 존재하니 그것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 이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몇 번 다뤘던 주제인 오메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메가 포인트요? 예. 저희가 여러 번 다뤘잖아요. 오늘도 다루는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은 그 오메가 포인트가 실현하기 위한 과정과 또 그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그 실현된 모습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정말 그 과학계 끝판왕 이론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다뤘던 여러 가설들, 특히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나 우주가 컴퓨터라는 이론들 중에는 제일 막 나간 이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아주 먼 미래에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가서 모든 우주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의 단일 컴퓨터가 되며 빅크런치로 이제 우주가 수축을 하는데 이게 비대칭적으로 수축을 해요. 비대칭적으로요? 예.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 모든 우주들의 역사상 존재했던 생명체를 모두 다 부활시키는 그런 시뮬레이션 천국이 펼쳐진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다시 들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 꿈만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립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이론은 이게 그냥 막연하게 썰푸는 건 아니고 이것도 엄연히 과학적인 가설이에요. 이 이론을 주장한 프랭크 티플러가 실제로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연구에서 얻어내는 과정은 저희 오메가 포인트 1, 2부에서 자세히 다뤘었죠. 과학자가 저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것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좀 놀랍긴 해요. 예. 사실 프랭크 티플러는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자신의 과학적 이론은 다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사실 오메가 포인트라는 단어도 원래 신학자가 처음 창안한 개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프랑스 신부가 있어요. 네. 이분이 제시한 개념인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가톨릭 신부였지만 고생물학, 지질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고생물학 하면 진화론 아닙니까? 교인이 진화론을 믿었단 말씀인가요? 예. 왜냐하면은 이분은 진화론이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기독교 교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예. 이 샤르댕은 1900년대 즉 20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하신 분인데 당시의 교회 교리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시대적 해석에 빠져 있는 기독교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신학과 진화론을 대립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진화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샤르댕은 자신의 신학과 진화론을 조화시키기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우주의 목적은 오메가라고 불리우는 최후의 지점으로 향해 가며 그 과정 중 하나가 진화라는 것입니다. 즉 진화도 하나님의 뜻이며 그 모든 최후의 지점은 전 우주가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기존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 살아생전에는 기독교 측에서는 거의 이단 취급받았어요. 이렇듯 샤르댕이 신학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 했다면은 프랭크 티플러는 신학과 물리학을 조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오메가 포인트 많이 언급했었고 테아르드 샤르댕의 오메가 포인트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또 종교의 천국 같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얘기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근데 프랭크 티플러 스스로 밝힌 것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유대교, 기독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드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검증 가능한 물리적 이론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정말 종교의 천국 얘기가 맞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미래에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이론인데
그러면 어찌됐건 이것도 그 시뮬레이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포인트 소개하는 기사들이나 책 보면은 저희가 다뤘던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 가설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 이론에서는 우리가 결국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거잖아요. 예. 즉 일종의 기계의 일부랄까? 그렇다면 그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의 우리도 프로그램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티플러는 인간은 철저하게 물리법칙으로 만들어진 생화 기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아, 생화학 기계요? 예. 그 사람은 매우 복잡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간주해야 하고 그 신비한 막 영적인 것들, 뭐 영혼이나 뭐 유령, 귀신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뇌라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거예요.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독실한 그 카톨릭 신자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티플러는 오메가 포인트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어요. 오메가 포인트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신이 존재하며 우리 모두가 영생을 가진 존재로 부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물리학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지요. 단지 성경에는 지금의 언어가 아닌 그 당대의 언어,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뿐인 거고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 성경이 여러 판본이 있듯이 티플러 자신도 성경을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아, 예를 들어 뭐 가장 뭐 널리 쓰이는 그 킹 제임스판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티플러는 이것을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앞으로 내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될 것이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 저희가 그때 오메가 포인트 편에서 얘기했듯이 오메가 포인트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만 오메가 포인트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주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 우주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일은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오메가 포인트, 즉 신은 미래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이 자신을 언급하는 시제는 저렇게 미래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들을수록 정말 내용이 어질어질합니다. 예. 그 티플러는 그 존 호건의 저서 그 The End of Science, 그 과학의 종말이라는 서적에서 말하기를 그 처음에는 티플러 본인도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하지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이론은 너무 멋진 이론이고 우디 앨런이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의 작품들을 통해 영원히 이름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더 원한다. 이 말을 보고는 자신의 신념을 더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한다. 뭐 이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결국 사람은 죽고 부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티플러에 의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메가 포인트가 천국이니까. 이런 일화도 본인이 과거의 종말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그 1991년에 그 BBC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당시 6살 난 딸이 그 방송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도 다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프랭크 티플러 본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크 티플러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는 딸에게 자랑스럽게 물론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이라고요? 예.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그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으로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 마이클 셔먼은 회의주의자죠? 예. 그 후에 자신의 그 다른 저서 그 천국의 발명에서 자기가 이제 그 프랭크 티플러랑 잘 아는 사이가 됐대요. 그래서 잘 아는데 프랭크 티플러 저 사람은 정말 진실로 자신의 이론을 이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비판했었는데도 잘 지내나 봐요. 뭐 싸우면서 정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티플러가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론을 믿어주는 물리학자는 거의, 그야말로 진짜 거의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코페르니쿠스와 같다고 이제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요? 예. 자신은 옳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는 거네요. 그런 의미죠.
다만 이제 자신은 코페르니쿠스와 차이가 있다면은 결국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가 옳다는 것을 알았고 티플러 자신의 경우에는 이 자신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신념이 진짜 대단한 건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그 시뮬레이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일종이라는 것까지도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 이론과 비슷한데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오메가 포인트랑요. 둘 다 엄청난 능력의 컴퓨터로 이제 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을 설명할 때 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이제 같이 예로 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서 언급한 마이클 셔머의 그 저서에서도 마이클 셔머가 말하기를 이 이론 둘이 다르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뭐 거기서 거기 같다고 이제 언급을 해요. 그렇습니다만 닉 보스트롬은 먼 미래의 그 포스트 휴먼이 가진 그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는 이론이고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주가 그냥 하나의 전지전능한 그냥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개념이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다르죠. 그런가요?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체가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이고 오메가 포인트는 우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된다는 거니까요. 미래예요? 예. 또한 이게 그 시뮬레이션의 모습과 목적도 좀 달라요. 닉 보스트롬은 그 미래 인류가 과거를 재현해보고 싶어서 시뮬레이션을 작동하는 반면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모든 역사상의 모든 생명을 그 시뮬레이션에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그 이상적인 천국의 모습을 그 시뮬레이션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바로 그냥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천국 그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그때도 언급했듯이 프랭크 티플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뮬레이션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오메가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천국일 리가 절대 없다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의 생명들은 그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진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오메가 포인트의 생명들은 지금 실존했던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부활해야 하니까 우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의 물리적 육체뿐만 아니라 뭐 기억 등 여러 가지를 다시 다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오메가 포인트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뮬레이션 이론이야 뭐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지는 거는 새로 만들어지는 생명체지만 네네. 오메가 포인트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를 다시 그대로 부활해야 되는 거니까 난이도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죠. 뭐 그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오메가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뭐 전 우주가 하나의 컴퓨터라는 주장은 그 저희가 알아봤듯이 뭐 세스 로이드의 주장도 그렇고 뭐 스티븐 울프람의 주장도 그렇듯이 이거는 그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상상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부 이론의 시각에서 보면은 만물은 비트, 즉 0과 1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우주 자체가 하나의 계산하는 컴퓨터 일종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주의 역사상의 모든 생명체를 부활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히 우주가 컴퓨터라는 얘기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죠. 그 이 부분에서 그 프랭크 티플러는 우리 우주가 그 다중우주라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프랭크 티플러는 그 원래는 그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은 우주 탄생 때부터 생겼고 이 빛은 닫혀 있는 우리 우주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주가 다시 수축한다면은 과거에서 시작했던 모든 빛도 다시 한 곳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 이 빛은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물질들, 뭐 이 중에 생명체도 포함되겠죠. 물질이니까. 이 물질들의 위치와 뭐 배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태초의 빛이 우주의 역사를 흘러가며 각 빛이 뭐 어떠한 물질들과 뭐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흔적이 빛의 정보에 남아있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빛이 한 곳에 모이는데 그 빛에서 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그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주의 모든 정보를 기록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빛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해도 어떤 것이 유의미한 정보인지 알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기억의 일부인지 아니면 그냥 뭐 우주 먼지를 구성하는 원자의 정보인지 이걸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티플러는 이 방법의 대안으로 다중우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정확히는 저희 그 소스코드 편에서 다뤘던 그 휴 에버리 3세의 그 다세계 해석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그 엄밀히는 그 인플레이션 이론 등에서 얘기하는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뭐 다중우주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MWI, Many Worlds Interpretation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지만 이게 또 보면은 과학자들도 그냥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왜냐면 다세계 해석에 있는 그 여러 우주를 그것도 다중우주라고 하니까요. 예, 구분을 하는 거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 아무튼 그 프랭크 티플러는 이 다세계 해석의 옹호론자예요. 그래서 양자 단위에서 갈라지는 그 수많은 다중우주를 오메가 포인트는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일이지요. 그 양자 세계에서 갈라진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무한에 가까운 그런 다중우주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요. 같은 전지전능이라도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느 외국 유튜버에서 봤는데 저희 양자 의식편에서 다룬 로저 펜로즈의 조화객관 환원 이론과 이 오메가 포인트를 어디 연결시키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아, 예. 조화객관 환원 이론, 줄여서 ORCH OR 이론은 저희도 한번 그때 살펴봤듯이 우리의 의식은 양자 얽힘을 통해 이 우주와 얽혀 있고 뭐 죽고 나서도 얽혀져 있는 의식은 남아 있으니 이것이 뭐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저희 의식편에서도 살펴봤듯이 의식이라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들이 갈려요. 원래는 이제 과학이 아닌 철학의 영역에 가까웠는데 DNA의 발견으로 인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네. 아무튼 이 ORCH OR 이론은 그런 이론이다 보니까 사람의 의식과 기억을 복원, 부활해야 한다는 이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어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이론상으로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우리의 의식과 기억은 우주의 다른 물질들과 양자 얽힘 상태로 남아있어서 이거를 복원하는 것과 셀 수 없이 무한한 다중우주를 시뮬레이션해서 그 중에 우리의 우주를 찾는다는 것과는 이건 뭐 엄청난 연산 비용의 차이가 있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프랭크 티플러가 뭐 특별히 로저 펜로즈의 조화객관 환원 이론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뭐 서로 별개의 연구이며 메커니즘도 완전히 별개인 이론이고요. 조화객관 환원 이론은 의식을 양자역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고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먼 미래에 우리 세상을 다시 시뮬레이션 안에서 되살린다는 이론이니까요. 그나마 두 이론의 공통점이라면은 주장하는 본인들 외에는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거의 없는 이론이라는 점이겠네요. 그나마 공통점이 있긴 있네요. 예, 예. 그럼 로저 펜로즈가 주장하는 우주론 있잖아요. 등각순환 우주론인가? 그것과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필요로 하는 빅크런치랑은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 등각순환 우주론? 일명 CCC라고 하는데 이것도 순환 우주고 또 그리고 이제 빅뱅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빅크런치 후 다시 빅뱅이 일어나서 순환한다는 빅바운스와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네. 둘 다 이름은 순환 우주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달라요. 아, 다릅니까? 예, 예. 이것은 저희가 앞서 다뤘던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최후의 질문과 비슷한 게 이 등각순환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가 모든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해 모든 물질이 다 분해 증발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이때가 어떻게 보면 바로 블랙홀의 특이점과 수학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스티븐 호킹과 함께 블랙홀의 특이점 정리로 유명한 로저 펜로즈답게 이론적으로 고안해낸 우주론인데요. 결국 빅뱅도 어떠한 특이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블랙홀의 특이점과 같은 상태가 되면 다시 새로운 빅뱅, 즉 빛이 있으라. 이게 되면서 다시 빅뱅 후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진짜 최후의 질문과 좀 비슷하네요. 예. 따라서 빅뱅도 무한하고 우주도 영원히 순환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우주가 다시 수축한다는 빅크런치는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빅크런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제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는 무관하지요. 즉 빅크런치는 다시 수축해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으로 다시 모여 다시 특이점이 생기며 빅뱅이 생기는 반면 등각순환 우주론은 반대로 우주가 팽창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흩어지며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특이점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인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더 묻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편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